일본 정부의 라인 야후에 대한 행정 지도 이후에 이른바 라인 사태라고 불거진 파장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 또 한편으론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왜 이런 결정을 하고 나왔는지, 또 지분 매각이라는 용어도 없다. 우리는 지분 매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뭐 이런 반박 얘기도 일본 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되고, 일본은 이번 사태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왔고 또 어떤 입장을 계속 보여왔는지 일본 현지를 연결해서 저희가 이 사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도쿄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철현 시민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만나시는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온 지는 23년 됐고요. 여기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서 애를 4명 낳았습니다. 네. 그리고 본업은 원래 공무점을 하고 있어요. 공무점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도쿄 네.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는 비가 좀 왔었는데 오늘은 네. 상당히 하고 맑네요. 예. 네, 맑은 날씨, 어제까지 비가 오다가 맑은 날씨다. 자, 이제 도쿄 하늘은 맑게 개었지만 지금 라인 사태 때문에 일본도 그렇고 좀 우리 대한민국 국내도 그렇고 참 뒤숭숭하고 좀 글쎄 화가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특히 이제 국내 여론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카톡을 많이 쓰고 있는데 라인 메신저, 네. 이게 일본에서 좀 굉장히 많이 쓰는 메신저라고 합니다. 라인이 일본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국의 카톡 같은 위상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뭐 가입자로 따지면 일본 인구가 한 1억 2천만 정도 되지만 네. 요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관광객들이 라인을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여기가 워낙 라인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라인 깔아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오는 분들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런 좀 여행 예약을 하거나 그런 걸 하는 게 가입자만 따지면 9,500만 정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됐다 그러는데 네. 스마트폰이 한 7,500만 정도 되는 것 같고 PC라든가 무슨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데 네. 깔린 게 한 2천 가지고 한 9천, 거의 1억이니까 뭐 80% 90%뭐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들은 이제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빼면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다고 봐야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신저 기능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네. 라인 망가 이제 만화를 본다든가, 그리고 라인페이, 지금 이제 페이페이가 원래 제톨링 산하에 있기 때문에 페이페이하고 라인페이하고 뭐 통합을 하니 연결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이 사태가 불거져가지고 딜레이 되고 있고, 네. 쪽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공서가 음.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죠. 관공서 제일. 관공서. 예. 그리고 이제 우편물 같은 거, 이제 수화물 서비스라든가 뭐 네. 지진 정보, 음. 자연재해 정보도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라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라인으로 알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라인이 있어야, 라인을 깔고 있어야 일본에서의 여러 가지 연동된 서비스까지 편하게 할 수 있다. 라인의 위상이 뭐 한국 카톡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거의 그렇죠. 뭐 라인 없으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저는 한국 잘 모르겠지만 네. 카톡이 예를 들어서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사람들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랑 비슷한 거라고 봐요. 라인 잘 안 되면은 뭐 난리 나죠. 그렇죠. 라인이 안 네. 되면 그러면은 뭐 소통도 잘 안 되고 업무도 좀 차질을 빚고 라인의 특히 중요성이 크다. 특히 이제 10대나 20대들은 요즘 잘 통화를 안 하기 때문에 다 라인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메시지가 안 되니까 네. 좀 황당한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일단 의사소통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라인 워크라는 이제 라인에서 파생되는 업무. 일적인 거에 아주 네. 특화된 가 있어요. 그 안에. 네.
그 라인이 안 되면 그 일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도 당장 큰일 나는 거죠. 뭐 회의록이나 그런 게 전부 다 거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 어. 그런 그래요. 경우가 생기. 예. 일본에서 이제 라인을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라인의 위상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이번에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행정 지도를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분 매각 확실하게 하라 뭐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일본만의 그 아주 독특한 전형적인 그 화술이라고 일본 사시는 분들이나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은 총무성이 처음에 냈던 행정지도안을 보면은 네. 이제 그 일본어로 하면 시혼테키나 시아인이 소토 우케르 음. 관계 미나우시라 해가지고 네네.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부분 갖고 있는 그 관계, 이 관계의 지분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음. 관계죠.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고 네. 특히 두 번 지도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언제까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내라고. 그러니까 라인 야구 사람들도 처음에 행정지도 한 10페이지 되는데 10페이지 안에는 그 부분이 마지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이랄까 좀 뒷부분에 있었어요. 예. 그 7, 8페이지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문제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보안적인 문제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막 앞에 해결책을 내라니 답변을 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라인 야구 사람들도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 이게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그 행정 지도인가 보다 생각하고 음. 답변서 라인 야후가 보낸 답변서도 뭐 홈페이지 다 있지만 그걸 보면은 위에서 한 95% 정도는 기술적인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답변서를 내고 네. 마지막 5%는 이제 뭐 행정지도안이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 자본적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한 어렵네요. 자본과 재검토라니.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 그 오야가이시 위에 뭐냐 지주회사 우리 네.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소프트뱅크가 되겠죠. 라인야후에서는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되겠죠. 네. 50대 50씩. A홀 예. A홀딩스죠. 네. A홀딩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보냈는데 이제 2차 행정지도가 4월 16일에 당장 왔죠. 네. 왔는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라인 야후 분들도 상황이 파악이 된 거죠. 아 이게 요거를 이야기하라는 거였구나 그래요. 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총무성 장관이 어제 5월 11일에 했던 기자회견 때 했던 네. 얘기가 뭐냐면은 네. 그 4월 말에 한국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뭐 오마이뉴스도 저도 쓰기도 하고 조선일보 성호철 기자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썼지 않습니까? 화제가 되니까 일본 정부도 톤 조절을 한 거죠. 이제 그 톤 조절에 시초가 된 사람이 이제 관방 장관이던 하야시 요시마도 원래는 외무성 장관이었는데 그분이 톤을 조절하라는 그분이 이제 제1성을 터뜨리죠. 이게 이제 지분을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다. 음. 뭐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네네. 라는 식으로 그다음부터 이제 다 그 위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 마츠모토 총무성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지분을 매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경영적 관점에서 자본적 재검토. 네. 그 여기도 지분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도 지분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요. 그래요. 그 행정지도. 근데 이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부분 받고 있는 관계의 재검토라는 말을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자본적인 경영권 관점에서 자본의 재검토라는 말을 했는데 이 결국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지분율을 조정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말을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돌려 말하는 화법이 있어요. 이게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였는데 심지어 이분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옛날에 그 뭐냐 2019년에 일본에서 사쿠라우 미르카이라 그래가지고 벚꽃 모임으로 엄청난 일본 정부의 스캔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뭐 그 기재 누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크게 이슈가 됐죠. 그때 2019년에 그 코로나 되기 전에 이슈가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일본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 그 총리를 불러다 놓고 대정부 질의를 하는데 그때 아베 신조 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모의라고는 했지만 모집은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모집할 때 모자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사화시킨
게 이제 쓰노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쓰노 때와 있다가 보슈하시잖아요. 보슈는 모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같은 게 두 개 다 들어가니까 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말장난이네요. 그거를 말장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건 뭐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라는 똑같은 그런 레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딱 보면은 그런 식의 말을 지금 돌려서 아. 이게 원래 좀 약간 일본 정치랄까 이거 행정 지도에 뭐 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니네 알았지? 내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니네 이제 알아듣겠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지분을 매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일본 정부가 지금 뭐 경영적 관점에서 자본의 지분 매각 이런 건 이야기를 안 했다. 그 단어는 안 들어갔죠. 네. 근데 하고 행동이나 행태를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네이버의 지분율을 뭐 그게 한 주가 됐든 뭐 전가 됐든 이제 마이너 주주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분율 관점에서. 예. 기자님이 쭉 풀어주시니까 1차 행정지도, 2차 행정지도까지 나간 상황에서 1차와 2차가 내용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그러니까 2차에선 좀 더 네. 확실하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뒤에 나온 해명을 보면은 아니 지분 매각하라고 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말장난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지분이란 말은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지만 결국 하고 있는 말은 지분을 매각하라는 얘기입니다.